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거친 하락과 함께 혼란스러우셨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시장 지켜보시느라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조정이 이렇게 크고 깊게 나오면 당연히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인데요. 오늘의 하락이 하락 추세 전환인 건지 아님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기회를 주는 기다리던 조정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기회가 살아있을 종목들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거친 하락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대응 전략 여쭤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4,000선, 90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환율 강세 흐름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 불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장중 1,449원까지 또 올랐던 환율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영향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오늘장 한 줄 평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레버넌트예요. 레버넌트. 네,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아침에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빼고 반등은 또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실해지는 것은 시장이 실적이 확실한 쪽에다가 베팅을 더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기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항상 후공정 기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FCBGA 기판 글로벌 넘버원이 일본의 이비덴의 주가거든요. 이비덴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무라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판 쪽에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덕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고, 요게 나머지 기판들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주 내일부터 또 기판 업체들 계속 실적 발표거든요. 네. 기판 쪽은 확실하다라는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강한 베팅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이 반등이 셌어요. 이렇듯 앞으로 실적 장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호전주가 어디가 될까, 어닝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지금은 승부를 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특히나 오전장 정말 지옥을 다녀온 기분이었죠. 버텨주신 모두가 위너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역시나 변동성 큰 시장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과 함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전략적으로 기회를 찾아볼 종목들 잠시 후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번 주 내내 한 줄평 할 때마다 이 차트를 봐주면서 지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수의 왜곡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변동성 심상치 않다 이야기를 해와 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주요 원인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한 줄 평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왔다 보니까 맞아요. 정신 맛도 없고 그렇죠? 예, 대부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 시장을 현재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시장에 이 징후가 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지수의 왜곡, 그리고 또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는 지수의 왜곡, 또는 중소형주에서는 사실 ADR 지표는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과매도권입니다. 어찌 보면 왜곡된 시장이다 보니까 나름 시장의 이 변동성 그리고 이 위험성 모르고 계속 홀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레버리지를 태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고 이제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쓸 겁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미국 장시 그렇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지수를 움직이는 쪽이 누구죠? 자, 지수, 시장 조성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어제 2조 2천억, 오늘 2조 5천억,
특히나 양현선물 코스닥까지 다 합치면 자 지금 장 마감 나왔나요? 한 3조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우리는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름은 괜찮다, 앞으로도 괜찮다, 좋아진다. 여러분들 그대로 왜 매도할까요? 현재는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왔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변동성이 왔습니다. 종목도 동일합니다. 종목도 5일선을 가파르게 타고 올라가거나 급등주 그리고 5일선 타고 올라간 종목들이 위아래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고점 신호라고 이야기하죠. 지수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의 깊은 음봉 5일선에 버텼지만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5%에서 6% 급락이 나온 현상에서 밑에 꼬리가 달렸습니다. 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식 매물이 또 내일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식 매물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장중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시간이 되시면 잠깐 오늘 이 지수표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옆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오늘 장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V자 반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누굴 눈치를 보고 있냐? 미국, 자, 다시는 미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파란 색깔 보이시죠? 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하루 종일 파는데 우리는 몇 달 동안의 시장의 이 왜곡, 다시 말해 시장의 이 주도주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고만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 제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고수도 좀 쳐보셨죠? 고수도 쳐보시면요. 어쨌든 연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끊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강도 팔아야 됩니다. 연고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연고하다가 여러분들 쓰르고의 피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칠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소나기는 한번 피해 나가고 다시 한 번 더 급소가 잡혔을 때 우리 전력 질주하자고요. 조금씩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시장의 변동성 다음에 단봉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일부 수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까지 또 챙겨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총알을 만들어 놓자. 오늘장 한 줄 평과 함께 앞으로 전략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전에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하려 가기 전에 두 분이 이 시간 가져와 주셨던 종목 가운데 이런 시장에서도 선방해준 종목들, 버텨준 종목들 리뷰해보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선방을 해줬습니다. 466%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심택 172% 상승률, 대덕전자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53% 넘는 상승률, 해성DS 97%대, 코리아서키트 9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파도 미담만 나오는 그 종목입니다. 파도 78% 넘는 상승률, DIC 역시나 78%대, 한솔 아이온스 가져와 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72%대 상승률입니다. SJG 세종, 유진테크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또 상승 흐름 이어간 종목들 보여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리뷰해 주실까요, 대표님? 일단 원익홀딩스는 싼 종목이 그 어떤 성장 모멘텀을 달았을 때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등이 심택,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파두. 자, 이게 2등부터 5등이거든요. 네. 6등이거든요. 다 기판이에요. 제가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판 쇼티지의 얘기가 계속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비중을 싣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기판 쪽은 쇼티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플의 확대까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손님들 오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뭐 보일러 고치라고 오는 아줌마마다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 메모리 기판 쪽은 손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기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류의 종목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후공정 관련해서 기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요, LNF입니다. 160% 넘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KNR 시스템 136%대, 시어스 테크놀로지 121%대, D&D 파마텍 108%대
역시나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도 100%, 전부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노믹트리가 93% 넘는 상승률, 역시나 SJG 세종 86%대, 대한광통신, 좋은 사람들, DIC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오늘장에서 선방한 종목들입니다. 이 가운데 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를 해주실지 전반적으로 전략 챙겨주신다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전략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네. 지금 종목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시장을 보고 계시다가 또 전체적인 비중 조절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넘어신 듯 봤는데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게 되면 그 지수에 맞게끔 그 종목이 현재 여러분들 종목이 5일선에 있습니까? 20일선에 있습니까? 60일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120일선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종목의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현재 그 종목이 회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이 확률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밑에 꼬리가 달렸다고 오늘 미 증시가 오늘 밑에 꼬리를 달리면서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띄우자마자 오늘 전체적인 하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갔었던 이식 매물이 내일 갭상승 음봉을 던집니다. 그러면 오늘 양봉은 오늘 내일 음봉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변동성이 왔습니다. 그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현재 이동 평균선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 가지고 보유냐 홀딩, 보유 홀딩 또는 매수냐 아니면 손절, 매도냐를 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은요 10번 잘하고 1번 잘하면 모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매일같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 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경훈 대표님 오늘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일도 준비를 해주셨을지 또 무료로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긴장의 연속인데요. 이것 또한 전문가가 넘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매일 낮 12시 30분에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로 생중계로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거친 하락이 나오는 시장에 굉장히 마음고생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최전방에 계신 두 분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 되면서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낮 12시 30분 진행하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부터 종목에 대해 더 꼼꼼한 전략까지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재치 있는 댓글과 함께 고민의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궜던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파란 전광판입니다. 기존 주도주들 오늘은 쉬어간 가운데 역시 믿을 건 숫자일까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포착됐던 종목들만이 버텨주는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동훈아나텍, 메타바이오메드, 대한광통신, KNR 시스템, 아스테라시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코리아서키트, 해성DS, 대덕, 심텍, 파두 선정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렇게 변동성 클 때 믿을 거는 이 수급,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급의 연속성 역시나 배신하지 않아줬는데요. 가져오신 이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일단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선택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존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이 대거 오늘 수급 포착이 돼가지고 그래도 기존에 가져왔던 것들 다 선택하자 뭐 이렇게 봤습니다. 다 기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기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판 관련주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가져와주셨고요. 정광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다섯 종목 선정해 주신 걸까요? 네, 100%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네, 지금은 사서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소나기에 왔고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물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등지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왔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은 그렇게 팔고 있는데 야수의 심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릴렉스하게 차분하게 시장이 좀 차분해지게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도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은요, 내일도 열리고요. 심지어는 다음 달도 열려요. 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내년에도 열려요. 의무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릴렉스, 다시 말해서 차분할 때는 좀 차분해지면서 시장을 좀 기다리자라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 가져와 주신 만큼 종목명만 알면 안 됩니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수급 포착된 종목입니다. 7월 30일에 수급 포착이 돼서 벌써 95%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코리아 서키트. 오늘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의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2차 파동의 시작점이 와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코리아 서킷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덕전자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알게 됐어요. 메모리 패키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메모리 패키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과 두 번째 FC BGA가 내년도부터 이게 물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공급 물량이. 근데 이비덴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도 치는 건데 삼성전기도 치는 거예요. FC BGA가 내년부터 슈퍼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던 코리아 서킷을 끌어올리는 힘이 만들어졌고 그 힘은 정말 강했어요. 장중 15% 가까이 떴으니까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오는 그런 힘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계속 사더라고요. 지금 얘를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지금 이비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판업체들 주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FCBGA 관련된 것들. 자, 오늘도 기관도 같이 탑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곧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오늘 52주 신고가, 그리고 종합점수 만점. 자,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조정이 우상향하면서 조정이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래량 터진 상황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코리아 서키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호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지수 보면서 전략과 종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 제가 지수를 펼쳐놨어요. 양지수인데요. 여러분들 밑에 꼬리가 달렸다고 내일 오늘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내일 아침에 미증시가 호조로 끝나서 내일 갭상승이 나면 요 밑에 보이시는 이식 매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가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인 트레이더들이 현재 저가에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데 계속 들고 가자라고 연고를 외칠까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양봉 종목들은 갭상승이 나자마자 그대로 던진 다음에 오히려 더 트레이딩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소설을 쓰시면 안 됩니다. 팩트 그대로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자금을 꼭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 동훈 아네텍입니다. 이 또한 내일 갭을 띄우게 되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배우죠.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고가의 매물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세게 움직입니다. 좀 기관감이 세게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 갭을 띄워서 제가 항상 말하는 12시나 1시 사이에 양선이 움직이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오후장부터 망치가 만들어지는 자리에부터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타액침을 통해 가지고 혈당 측정기에 측정할 수 있는 자, 디셀 라이프를 개방 중인 기존의 이 종목이고요. 특히 혈당 치료제, 혈액 처치 방식의 혈당 측정기 대비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종목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로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그 기대감과 함께 저점에서 아주 강하게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양봉 믿지 마시고요.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동훈아나텍에 대한 우리 차트파이터 정우영 대표님의 차트 분석부터 꼼꼼한 전략까지 매번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따라가면 안 되고 12시부터 1시를 주목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가져와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7%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거든요. 해성 DS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많이 좋을 거예요. 많이 좋을 거다. 이 종목은 재미있는 게 참 많아요. 원래 이제 뭐 PCB 이것도 기판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하이엔드 기판보다는 뭐 미드엔드나 로우엔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은 DDR5 메모리 패키징과 관련돼 가지고 기판 수혜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비메모리의 기판은 대만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잡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기판은 국내 업체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슈퍼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패키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메모리 패키징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주 특수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인 거짓말하지 않죠. 2분기 때 자, 화면을 잡아주시면요. 2분기 때 빠르게 실적이 턴이 있었습니다. 증감률이 2,000포인트가 넘는 증감률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우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그거를 잠식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리드 프레임이에요. 이 리드 프레임은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전장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드 프레임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요게 또 하나 이제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쇼트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수급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동안 반도체 쪽 쉬어갈 때도 얘는 나홀로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굉장히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메모리 패키징은 실적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자, 이런 그림의 차트 점수 95점, 52주 신고가. 어려운 장의 신고가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더 큰 탄력 기대를 해보자.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해성 DS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7월 22일에 가져와 주셔서 14%,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또한 내일 원하는 캔들 또는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관심 꼭 가져야 됩니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자, 먼저 오늘 자,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우리 오늘 전 종목 중에서 총 26개 종목이 2,500개 중에서 1,026개 종목이 정배열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5일선, 21선, 61선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드 크로스가 났다가 내일 올라간다. 저는 지금 현재 골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보지 매매의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이 만들어졌죠. 앞에에 6,400원짜리 매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냐? 징검다리 또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오려 그러면 시장에 아주 강세 흐름을 보여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돼서 망치라든지 동일하게 징검다리 캔들이 나왔을 때만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덴탈 및 봉합사 사업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덴탈 사업부의 4년 연간 연평균 11% 안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합사 사업부는 공급막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2021부터 작년까지 4년 연평균 28% 성장하고 있다 보니 역시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겁없이 덤벼야 될 시장은 아니다 보니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자리까지 왔을 때만 꼭 관심을 가져보자. 메타바이오메드였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챙겨주신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역시나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대덕인데요. 투자 포인트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대덕은 대덕전자의 모회사죠. 네. 근데 대덕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제 예상하고 있었어요. 실적 좋을 거라고. 특히 메모리 기판 쪽이 좋아졌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FC BGA랑 MLB
이스페타시스의 아성을 이제 대덕전자가 쫓아가는 거. 그러면 대덕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덕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대덕전자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PBR이 0.52에 있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술 또한 요게 이제 5G랑 연결되는 시나리오인데 앞으로 실적이 터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성장성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사들인다고 외국인들이.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지분 가치가,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시장 쉬는 동안에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52주 신고가로 종가가 마무리됐고 종합점수 95점이에요.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힘을 비축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입니다. 대덕 이경환 대표님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정호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81%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대한광통신입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도 개파락이 양봉에 앞전에 매물을 못 얻어먹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 대부분이 조금 시가총액이 낮고요. 그리고 탄력이 있는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클 때는 밸류의 종목보다도 오히려 더 소량으로 하루하루 그냥 단기적 데이 매매를 하려 그러는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 오히려 더 차트가 살아있고 가파른 종목들의 소량으로 전 국민이 달라들게 되면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마사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캔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한광통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깊은 원봉과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있죠. 자, 이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쭉 실리면서 오늘 윗꼬리는 살짝 밀렸지만 위가 달렸지만은 오늘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아래에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들이 어쩐 일인지 오늘 무슨 개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가 오늘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움직이게 됐는데 이 또한 트레이딩입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광섬유 코어 모재 단계부터 자체 생산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파도 들시게 되면 오히려 더 매도를 못합니다. 주식은 사랑하자, 단 종목은 사랑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이경래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6월 30일에 가져와 주신 심택 벌써 17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택 같은 경우는 저희 종목 상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요? 했을 때 우리 이경래 대표님이 갑니다 하고부터 정말 쭉쭉 갔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 우리 태기 아버지 이경래 대표님 자식 농사 이쯤이면 성공인데 어떻게 더 욕심을 부려봐도 될까요? 네, 실적이 그러니까 심택은 메모리 패키징 글로벌 1위예요. 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메모리 패키징 쪽이 가장 좋단 말이죠. 그럼 심택은 시장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주문자 생산 방식의 패키징 업체거든요. 이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실적은 뭐 턴은 하는데요 정도였는데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서서히 매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대덕전자가 어떤 신호탄을 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적이 많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GDDR 같은 경우에는 GDDR7이에요. 글로벌 시장 70%의 패키징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멀티모달 시대의 제일 중요한 기업이기도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무튼 이래저래 참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은 그동안 이제 1차 파동은 외인들이 주도했었는데 2차 파동에서 드디어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기관 쪽에 매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 기관 수급도 그냥 수급이 아니라 투신과 연기금과 같은 가장 굵직한 담화들이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요거는 의미 있는 양봉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차트 점수 다 95점이고 수급 점수 그리고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치에 지금 있거든요.
네.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있다 심택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9일 가져와 주신 KNR 시스템인데요. 정말 가져와 주신 이후부터 쭉쭉 올라갔어요. 정말 급소포착의 달인이다라는 별명답게 상승 초입에서 딱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136% 넘는 상승률인데 앞으로 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이제 관점에서. 묻어서 갈 자리는 끝났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 양봉 그리고 이식 매물을 통해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요. 10종목 중에서 2종목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급소에 들어가 가지고 추세를 만들어지면 수익의 극대화, 꺾이면 매도입니다. 그래서 10종목 중에서 2종목만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야구 치더라도 2할, 3할만 쳐도 슈퍼스타가 되는 것처럼요. 모든 종목이 모두 다 성공시킨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종목 중에서 2종목이 3종목은 수익의 극대화, 나머지 꺾이면 바로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KNR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의외로 추세가 오늘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이 5일선에 살아 있습니까? 20일입니까? 60일입니까? 현재 어느 자리에 살아 있냐에 따라 가지고 반등도 틀리고 지금 지수의 이 트레이딩 자리도 모두 다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자, 보도록 원익홀딩스 아직 차트 살아 있습니다. 휴린 로봇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종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 5일선에 살아 있는지 20일인지 아예 역별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 업종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가파르게 살아 있고 내일 갭하락이라든지 갭 상승을 띄워가지고 장에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트레이딩으로 소량의 물량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또한 로봇 관련 종목으로 내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KNR 시스템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파두입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또 많이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벌써 80%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게 이것도 기판이에요. SSD 기판. 오늘 기판 특집이네요. 네. SSD 기판 컨트롤러 만드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FC SSD 같은 경우는 낸드가 있고 거기에 FC CSP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거는 삼성전자가 잘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는 잘하는데 이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파두를 키운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SSD 시장에서 QLC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두가 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동안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3분기 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네. 파두 악단만 나오다가 지금은 파두 미단만 나온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맞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SD 한번 잡아주시면요. SSD 컨트롤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차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죠. 52주 신고가에 이런 그림 그리고 있고요. 차트 점수 95점. 아직 그 수급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 수급도 완벽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특집 마지막 종목 파두까지 이경란 대표님의 오늘장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아스테라시스. 지금 제가 계속 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하자 계속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뭐 걱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너 내일 좋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 유연해져야 됩니다. 주식은요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내일 좋으면 매매하면 되죠. 내일 안 좋으면 기다리면 되죠. 의무적으로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요 매일 열려요. 됐죠? 여러분들 절대 의무적으로 뭔가 급해가지고 소설을 쓸 필요 없습니다. 계속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맞죠? 자, 그러면 아스테라시스의 3단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스테라시스의 최대 저점은 나왔어요. 어디죠? 이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단봉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렴한 다음에 움직이죠. 자, 20에서 60선 움직입니다. 자, 다음에는 20에서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를 통해 거래량을 실어줍니다. 재료가 나왔고요. 이 재료가 시장에서 먹힌다, 안 먹힌다? 좋으면 기관과 외국인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단 자, 레벨업 자리에서 넘어서는 자리에서 현재 양손으로 맞췄어요. 양선의 양봉으로 맞췄다 보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내일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뭐냐면 오늘 이 캔들이 나왔죠. 양선 캔들이 나왔습니다. 앞전에 큰 음봉이 있죠.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우든 개파락이든 이걸 뚫으면서 종가에 끝나면 얘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2025년 소모품 매출 확대로 고가의 신제품 쿨소닉의 매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쿨페이지의 모노폴라 RF 고주파적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 탄력 리프팅 의료기기 회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파고 들어가시게 되면 또 매도를 못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정광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아스테라시스에 대해서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크로스가 정규장에 이어서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SK케미칼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정규장에서의 하락폭을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동훈아나텍 2%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첫 번째 종목은 달바 글로벌입니다. 5%대 하락 나오고 있네요. 한솔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등등 보이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 님 지금 애프터마켓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난리 부르스인데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래 꼬리 많이 잡았는데 수급이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은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다 들어가는 종목이라 가지고 너무 휘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한솔케미칼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고요. 정우영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떨까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내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힘을 부축해서 또 내일 아침에 내동 매매 하실까 걱정이에요. 오늘 무엇보다도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아랫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내일 아침에 또다시 내동, 다시 말해서 시장은 살아있어 야수의 심장을 들고 갭상승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은 정말 일봉으로 쌍고점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내일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만큼 넘겼지만 내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패스하시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컨디션 잘 회복하셔가지고 내일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네, 내일 정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특징적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리가캔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기회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호영 대표님께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혹시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관상 봤죠. 봤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마지막 장면에서 송강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을 파도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인데 네. 나는 파도만 보았소라고 세상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수는
바람이고요. 종목은 파도입니다. 지수가 움직이는 투심에 따라 가지고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어떤 장이죠? 변동성이 왔습니다. 그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음봉이 났고 리가캔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음봉에 꼬리가 달려 가지고 그나마 5일선에 살아 있다 보니까 또 구미가 땡기기 시작할 겁니다. 참으십시오. 참으세요. 네. 지수가 안정화될 때까지, 투심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리가캔바이오 좋은 회사입니다. 리가캔바이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파마가 되는 종목, 알테오젠, 리가캔바이오, 에이빌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다 좋은 종목입니다. 단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담 올려주시게 되면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또 특집할 때 네. 그때 리가캔바이오 매수 급소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시장 방향 확실히 잡고 기회를 포착해보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동진세미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42,7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실적 발표했는데 급락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에서 멀어져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저도 오늘 실적 발표 보고 와 얘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그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잘 아는 기업이기도 하고 분석을 많이 했던 기업이기도 해서 좀만 첨언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원래 3천억 이상의 매출이 찍혀야 되는데 2,900억, 그러니까 3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400억대가 나왔고 많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낸드나 디램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4분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가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미국 시장 강강에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포트레스트 만드는 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기업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TSMC든 삼성전자든 미 현지화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동진세미캠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경쟁 업체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또 진출을 공장 가동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진출을 늦게 했거든요. 동진세미캠이 빠르게 낙수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내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요.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차피 실적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동진세미캠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오늘 시장 안 좋으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장도 안 좋았겠다, 실적도 네. 기대치에 못 붙였으니까 다음 실적을 보자라는 분위기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홀딩하십시오.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지금은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와 있습니다. 보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네.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내일 만약에 21선이 이탈하고 지금 시간에서 2% 빠지기 때문에 차트 보십시오. 차트 보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21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 걸치면서 끝났는데 21선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내일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 눌림목으로 들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개파락의 양봉 없이 영망치가 나오면서 오늘과 동일하게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절반 끊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팩트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소설 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연구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절반 끊고 마지막 이 41선이라든지 61선까지 한번 저가 매수 하시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어디의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돌리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고요. 27,400원 매수가시고 1,000주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경락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삼성의 파운드리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한번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어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 확대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주요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TSMC 거를 담당하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옮긴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꼭 번창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앞으로 이거를 인해 24,000원대를 안착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목금이죠. 요번 주 내에 24,000원대 안착해 주지 못하면 이 종목은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졌으니까 요번 주 내에 24,000원 안착 여부 꼭 확인하시고 홀딩 여부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24,000원 지지하는지 꼭 판단 지켜보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까지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들 아시죠?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못다한 상담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함께 하시는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올라운드 픽 5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5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심텍, 금호타이어, 심텍홀딩스, 코리아서키트, 샘시, NS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시적이니만큼 빈칸이 조금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의 선정을 받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샘시, NS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 오늘도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점수가 80점이 약간 안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내다 보니까 바닥을 좀 빨리 잡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온라인 픽의 종목들, 반도체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만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자마자 또 부럽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바닥을 보시는 것처럼요.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좀 일찌감치 추세가 잡혔더라면 좋았을 건데 왜 하필 이런 변동성이 올 때 바닥을 좀 잡는지 좀 아쉽다라는 금호타이어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금호타이어 회사의 홍보이사님에게 좀 이야기 드립니다. 빨리빨리 좀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IR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좀 잡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현재 짱꿍댕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최대 저점은 잡혔습니다. 우리가 최대 저점이라고 보는 것은 뭐죠? 최대 저점은 전 저점을 터닝하는 짝꿍댕이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나오기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망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디어 제조업체입니다. 자,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 1,137억이고 영업이익이 1,085억으로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상위를 했습니다.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대미 관세 등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사실 많았습니다.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해 2023년 4월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사실 회사의 정말 이 관계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시기가 아쉬운 거 제외하고는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매수 천천히 이제 바닥의 종목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꼭 메모해 놓으세요. 바닥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 나온 종목들은 그 박스권을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시간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 대신 바닥의 종목들을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변곡점의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폭만큼 대부분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단 여러분 더디다는 것,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감안해 주시고 현재부터는 좀 관심을 갖자. 반대로 4,500원을 깨지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손절가 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광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 금호타이어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운더 픽 종목 중에 거의 3가지 정도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수급포착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선정해 주신 게 샘시 NS입니다. 샘시 NS 같은 경우도 21%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BCNC랑 비슷해요. 김씨, 이씨, 네. 샘씨. 네, 샘씨. 샘씨 NS는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로보 카드라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하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어요, 부품이. 여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프로브 카드는 원래 낸드 쪽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디램 쪽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샘CNS와 같은 이런 세라믹 부품을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낸드 같은 거 대비해가지고 디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0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핏 탐방 갔다가 들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디램 쪽의 매출이 최근에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 HBM으로 가면서 세라믹 그 프로브 카드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세라믹 기판도 증가하고 있고 자 세라믹이라는 단어가 듣게 되면 메카로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세라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샘CNS도 그런 형태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패키징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얘기했죠. 패키징이 다양해지게 되면 패키징 테스트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브 카드 전성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폼팩터라는 회사 있는데요. 뭐 대한민국도 그런 기업 나오지 말란 법 없죠.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백날 이야기해봤자 실적을 이야기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자, 실적은 자 한번 잡아주시면요. 빠르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요. 요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HBM으로 가면서 세라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요거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였고요. 이 어려운 장에도 52주 신고가에 또 기판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기판 관련된 정보 다 치고 나가는 날이었죠. 자, 종합점수 89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샘CNS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도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로 또 언제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까요? 이경환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매일 날 12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생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점수도 궁금하시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차곡차곡 다 설명드립니다. 네,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고통과 슬픔은 함께하면 이 2배로 또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매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네, 무료로 우리 이경환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 저희 종목쇼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